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넘다 보니까 이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흔들렸나요? 서울 중위권 사람들이 중위권 아파트, 마용성 정도 되겠죠. 그러면 25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부담한다라고 보는데, 사실 마용성 아파트 25평만 가더라도 15억 이렇게 줘야 하는데, 15억 아파트를 원리금 250, 대출 6, 7억밖에 안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금이 8, 9억은 있어야 서울 아파트 중위권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몸값 오르는 대형 아파트들,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나 지금 전국의 아파트들이 물량이 없어요. 25년이나 26년, 서울은 이제 대규모 공급, 지금 6월 달에 입주를 하고 있는 서울 최상급지 잠원동에 있는 메이플자이나 아니면 희경자이 디센시아,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대규모 물량이 12월 그때나 돼야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강남에 있는 청담 르엘 1260세대 정도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지잖아요.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 씨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 떴죠. 이제는 동대문구에서 서대문구까지 분위기가 같다고 하고,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토어제로 인해서 갑자기 송파 아파트가 4, 5억씩 막 떨어졌었거든요. 토어제로 묶이자마자. 근데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 어때요? 다시 5, 6억씩 막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은 실수요 위주가 저는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많죠? 학군 가졌죠? 역세권 가졌죠? 그리고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한강뷰까지 나오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은 투자재가 아닌 실수요재다. 그러다 보니 공급까지 없다?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더 바쁘게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량 2배 증가, 심각한 양극화다. 서울은 이런데 여전히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막상 부산이나 대구 가보면 상급지들은 이미 몇 억씩 뜬 상황이에요. 봐봐요. 서울만 딴 세상, 부산은 아파트가 37개월째 하락했다는데, 부산의 상급지만 봐도 제니스 가격 안 깎이죠. 아이파크 생각보다 인기 없죠. 마린자이 앉은 자리에서 계좌 안 나오죠. 1억씩 올려버리죠. W 주상복합이니 용호동이니 말 많아도 거래량 굉장히 많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하이엔드 아파트들 중에서는 신축급이고 그 맞은편에 서밋까지 올라온다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트였고요. 그 아래 상급지 10억대, 11억대 라인들도 이제 2달, 3달 정도 만에 한 2, 3억 뛴 단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단지가 남천더샵, 아니면 최근에 뜨고 있는 대현혁신, 그리고 동래야, 그리고 이제 내륙의 대장은 진짜 그냥 금액으로만 보면 레이카운티예요. 왜냐, 이거 레이카운티 대장이라고 하는 거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남천 더샵이 사실 내륙 대남 라인의 대장, 백오동 좀 좋은 라인이 13억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레이카운티가 12억 부르는데, 전세가는 레이카운티가 지난주에 할사타입 7억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부산 37개월째 하락했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급지 위주로는 가격이 좀 뜨긴 했습니다. 6, 7억대 라인 또 사실 조금 뜨긴 했지만, 얘네는 진짜 발바닥에서 진짜 아킬레스건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용기 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매매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이 이렇게 완전히 뜨고 있고, 경기도 고개 조금 바꿨죠. 사실 과천은 거의 저는 서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곳 중에 하나고요. 분당, 광명 이런 데 다 분위기 왔죠. 최근에는 수원에 광교까지 계좌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상급지들은 확실히 고개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또한 경기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이나 대구는 여전히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 또한 사실 25년, 26년 초 입주 물량을 지나고 나면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고, 지금의 입주량이 많더라도 조금 버텨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는 사실 수성구 이미 가격 떴고요. 중구도 이제 입주장을 생각보다 잘 치러낸다. 2급지
대장급 아파트들은 확실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매 지수 보면 진짜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용기 내서 지금 사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은 여전히 실거주 수요가 많고요. 최근에 상담을 진행해 봤을 때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좋은 급지를 사두고 본인들은 몸테크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집을 사두고 나는 조금 더 싼 월세집에 거주하면서 여기 원리금 부담을 세입자가 좀 더 하면 나는 2년만 버티고 조금 가격 상승이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전세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방향이 거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 떴고요. 대구는 하락률을 보면 가파르게 그래도 하락을 했다면 이제 그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대구의 전세 분위기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은 적정 공급이 4만 6천 정도, 세대 정도 되는데 25년이 지나고 나면 26년부터는 거의 입주 물량이 없어요. 내년에도 대단지 입주가 있느냐 보면 사실 뭐 반포의 레미안 트리니원, 방배의 DH 방배, 뭐 은평구 이런 데밖에 대규모 물량이 없거든요. 상반기에는 아예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세대들밖에 없기 때문에 25년 서울이 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6년 사실 상급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급지들은 확실한 갭 메우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입주들이 꽤 볼만한 곳들이 있거든요. 24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넘다 보니까 이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흔들렸나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장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줍줍해서 23년 진짜 무서운 장에서 미분양 줍줍해서 여태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확실히 위너죠. 조금 두려울 때 움직여보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너무 뜨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부산은 진짜 뜨지 않아서 여전히 두렵긴 두렵지만 완전 하락장 때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용기 내봐도 괜찮다. 서울은 지금 매매 지수도 그렇고 전세 지수도 그렇고 이미 23년도 상반기부터 방향은 틀려 있었고요. 이제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21년 이때의 불장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공급 물량이 너무 없고 전세 매물이 완전 여기도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24년 이때 매물 많았던 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이후에 전세 매물 없죠. 매물 물량 또한 늘어나다가 이제는 확실히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매물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람들이 그저 팔고 싶어 하기보다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물량들도 이렇게 시장에 나오다 보면 저는 그거는 하락장의 신호라기보다는 옮겨 타기 위한 신호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 매매 지수까지 같이 체크해 보면서 그걸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지수 보면 얼마나 지금 여전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세는 확실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여전히 가팔라요. 하지만 상급지 분위기는 어떻다? 상급지 무조건 1단계 상승은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바닥 구간에서 이제 아킬레스건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움직여보는 거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은 진짜 전세 너무 이제 없어요. 아까 서울은 그래도 굵직한 곳들이 한두 곳씩은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이제 굵직한 입주가 있다 없다? 없다. 뭐 두산이보다 제니스 오션시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고요. 해링턴 말에 안 가고 싶을 것 같고요. 27년이 되어서야 뭐 DIL 분양이 들어오는데 남구 아니면 에코델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입주 물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처럼 부산 또한 공급 물량 없고 지수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울산도 그렇고 물량이 없습니다. 동해남부선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울산 분들이 굉장히 부산으로 많이 넘어오고 울산 가격 이제 지금 좀 많이 떠서 뭐 매곡동 이런 데까지 가격이 떴기 때문에 부산에 지금 한번 들어와 보는 거는 다시 또 말해서 그런데 너무 괜찮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사고 있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서울 중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권 아파트를 샀을 때 25% 정도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내며 건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국을 대비해서 봤을 때 아직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57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상승률로 봤을 때는 전기 대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얘는 어쨌든 데이터잖아요. 25년 상반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75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급여 1천 기준으로 서울 중위권 사람들이 중위권 아파트 마용성 정도 되겠죠. 그러면 25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은 부담한다라고 보는데 사실 마용성 아파트 25평만 가더라도 15억 이렇게 줘야 하는데 15억 아파트를 원리금 250, 대출 6, 7억밖에 안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금이 8, 9억은 있어야 서울 아파트 중위권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대부분 200에서 250만 원의 원리금은 받지만 풀 대출 받아서 거의 한 6억 그리고 매매가 3, 4억 보태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시는 분들이 중위권이 아니라 거의 좀 상위권 소득이긴 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으로 봤을 때 아직 사람들의 대출력은 크지는 않다. 대출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위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지역별로 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봐봐요. 이미 이제 150 넘어갔다고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57에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50에서 60 정도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150만 원 정도 중위권 소득자들이 150만 원 정도 갚는다고 보면 되고요. 부산의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면 6, 7억대 라인들이 한 대출 4억 받아서 1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지는 아니지만 나는 어느 정도 금액대에 갈 것인가. 지금 중위권들은 6억, 6, 7억대 이 정도 받고 있구나를 그냥 생각해 보는 정도의 지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둘 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울산 없다고 했죠. 전주도 없다고 했죠. 사실 정책은 굉장히 저는 좀 단기적인 수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가 토허제예요. 토허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상급지를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몇 달이나 갔나요? 두세 달밖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책 두세 달밖에 안 가죠. 대출 규제 연말 되면 항상 나오는 규제였어요. 10월, 11월 되면 대출 규제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 기다렸다가 1월 달 되면은 대출 다시 무조건 다 풀리죠. 왜냐? 은행이 사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되면 다시 거래량 트이죠.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우리는 이제 이미 학습한 세대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기지 못했던 것들 공급입니다. 부산은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랐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공급 물량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방 뉴스를 찾아보면 지방은 여전히 너무나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에 대장이라는 이 부산에 투자해보는 것은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 잡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